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무기력증을 극복했던 찐 경험담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무기력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제 메모 앱을 정리하면서 발견했던 건데 이걸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게 2020년 9월 30일에 써놨던 기록입니다. 한 3년이 조금 안 된 시간 정도인 거죠. 이때는 진짜 무기력증 극복을 위해서 부단히 또 애쓰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10월에 이 톤토니아루라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한 거고요. 뭐 아무튼 이게 제가 진짜 심각한 무기력증이었을 때 진짜 더는 이렇게는 살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썼던 저의 어떤 하루 계획표, 뭐 투두리스트 이런 거였거든요. 진짜 누군가는 보면 실소가 터져나올 그런 투두리스트죠. 아니 세수를 하는 게 투두리스트야? 양치를 한다가 투두리스트야? 종이 한 장을 꺼낸다가 투두리스트야? 대체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저에겐 그것마저도 투두리스트에 없다면 쉽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었어요. 조금 더 솔직히 말을 해보자면 뭐 매일 세수와 양치는 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그때 저는 백수였기 때문에 아무 때나 잠이 올 때 잠을 자고 아무 때나 눈을 떴어요. 그리고 눈을 떠서 하는 일이라고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불안함에 돈 버는 방법 또는 무기력증 극복 따위를 검색해서 보는 일이었어요. 몇 시간이고 그렇게요. 돈 버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았고 뭐 따라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결국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누워서 또 다른 남 돈 버는 영상을 찾아보는 일이었죠. 정확히는 찾아보기만 하는 일이요. 그러다가 내킬 때 세수를 하고 내킬 때 양치를 합니다.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씻지 않으면 사람이 얼마나 늘어지고 컨디션 난조가 오는지요. 그런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저의 컨디션 난조를 그대로 방치했어요. 왜냐면 뭐 좋은 컨디션으로 딱히 대단히 하고 싶은 일도 없었거든요. 하는 일이라곤 누워있는 게 다인데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늘 졸리고 무기력했어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니까 늘 몽롱한 상태였죠.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 누워서 게임이나 하고 유튜브나 보는 일 말곤 다른 어떤 생산적인 거는 할 의지도 체력도 없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짐하고 시작한 행동이 바로 저 하루 계획표였어요. 저 정도 수준이 아니면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세수한다와 양치한다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 세수를 한다와 양치를 한다는 일어나는 즉시를 말합니다. 눈을 뜨면 바로 가서 세수와 양치를 한다. 뭐 고양이 세수여도 상관이 없었고 그냥 얼굴에 물만 묻히면 됐어요. 그냥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그때 저에겐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저 웃기지도 않은 수준의 세수한다와 양치한다로 제가 이렇게나 달라질 줄은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눈 뜨자마자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나니까 하루를 시작할 어떤 약간의 의지 같은 것이 생기더라고요. 눈을 뜬 후에 씻지도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게임을 하고 유튜브만 볼 때 도저히 몸을 일으킬 의욕 따위는 없었거든요. 또 일어나서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 일기 보이시나요? 제가 세수하기 따위의 투두리스트를 쓴 게 2020년 9월 30일이었고 이 일기는 2020년 9월 29일 일기예요. 잠깐 읽어드려보자면 그래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아니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나는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 이제 이런 무기력한 삶을 계속해선 안 된다. 제발 나에게 부탁하고 싶다. 제발 이런 무기력한 태도를 멈춰달라고. 이제부터 모토는 어제보다 나은 하루, 어제보다 나은 내 모습 이걸 목표로 해봐야겠다. 오늘을 돌이켜보면 잘한 게 하나도 없는 하루였다. 뭐 하나 뿌듯한 게 없는 하루라고 적혀있죠. 제가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니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의지 같은 것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씻지 않으면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을 테지만 저는 몸을 일으키고 씻기까지 했으니까 책상 앞에 앉을 의지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리고 투두리스트에 적힌 대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뭐 로드맵이라고 하기엔 조금 거창하고 그냥 어떻게 내 인생을 다시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써내려고 봤어요. 당연히 그중 1순위는 취직이든 알바든 당장 먹고 살 돈을 벌어야 하는 일이었죠.
사실 취직이 아니라 알바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뭔가를 잘해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취업을 하기로 선택했던 건 뭐 당연히 금전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또 쉬운 선택이 아니라 어려운 선택을 해야 내 삶이 진짜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이건 다시 9월 30날 일기예요. 어제보다 잘한 것, 어제보다 일찍 일어남, 해야 할 일을 적었고 다 지켰음. 어제보다 못한 것, 낮잠도 잤고 완벽히 생산적인 하루를 보냈다고 할 순 없지만 어제가 워낙 엉망이어서 어제보다 못한 점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이 일기에 해야 할 일을 적었고 다 지켰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되게 상당히 고무적이죠. 물론 이 해야 할 일을 뭐 세수하기 따위에 아주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낮춰놨기 때문이었겠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을 다 지켰다라고 쓰는 그 순간 그 다 지켰다라는 문구가 내가 어쩌면 진짜로 변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아주 작은 그런 희망의 불씨를 저한테 가져다 주었어요. 투두리스트에 있는 것처럼 그날도 해야 할 일을 적었어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수준은 딱 이력서 한 줄만 고치기였어요. 뭐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력서 업데이트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저는 진짜 딱 한 줄만 고칠 생각이었거든요. 뭐 더는 하기도 싫었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줄을 수정하니까 또 한 줄을 수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이력서를 전부 업데이트할 수 있었고 내친 김에 지원까지 했어요. 물론 이게 뭐 하루 만에 다 일어난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마음을 먹었다고 나라는 인간이 뭐 대단히 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여전히 때때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무 때나 잠이 들어도 아무 때나 일어나지는 말자고 생각했죠. 차라리 자지 말자. 그래서 다시 되돌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는 그 습관이 제 인생을 망치는 1등 주범 중 하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만은 정말 꼭 고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덕에 제 수면 습관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10월 초쯤 정도였을까요? 투두리스트에 있는 것처럼 눈을 뜨자마자 씻고 양치하고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또 투두리스트에 있는 것처럼 오늘 할 일을 적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할까 고민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회사 밖에 나와서 나를 정말로 무기력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회사 밖에서는 나를 먹여 살릴 무기나 기술이 1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도움이 되는 것,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 하나를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유튜브도 시작을 했으니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프리미어 프로와 포토샵을 배우자였어요. 그리고 이 둘은 배워두면 꼭 뭐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써먹을 곳이 많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날 투두리스트에 적었던 게 바로 내일 배움 카드 신청하기였어요. 그렇게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을 하고 저는 프리미어 프로와 포토샵을 배우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사실 결국 포토샵은 끝까지 배우지를 못했어요. 뭐 프리미어 프로는 유튜브에 당장 써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열심히 배웠고 집중력도 높았어요. 당장 다음 영상을 올릴 때는 꼭 이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해서 올려야지 뭐 이런 목표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토샵은 뭐 당장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영 자꾸만 미루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얼마 전에 제가 읽은 하루 5분 뇌력 낭비 없애는 루틴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 이 책 정말 강추합니다. 이 책에서는 인풋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바로 아웃풋을 전제로 하는 인풋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똑같은 강의나 세미나를 들어도 그냥 듣는 것과 이 내용을 다 들은 뒤에 누군가에게 강의를 해야 하는, 즉 아웃풋을 전제로 듣는 것은 이 인풋의 효과가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라는 아웃풋을 전제로 이 편집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뭐 수업도 끝까지 듣고 적용도 하고 복습도 해가면서 되게 열심히 들었지만 아웃풋을 전제로 하지 않던 혹은 뭐 막연히 배워두면 언젠가 써먹겠지 하는 어떤 이런 막연한 자세로 들었던 포토샵은 결국 지금까지도 배우지를 못했으니까요. 처음 이력서 한 줄만 고치기를 적어놨을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결국 재취업에 성공해서 빚까지 다 갚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 유튜브를 하겠다고 내일 배움 카드 신청하기를 투두리스트에 적어놨을 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3년 가까운 시간
시간을 유튜브를 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응원도 받고 또 이렇게 월급 외에 부수익까지 챙길 수 있을 거라고는요. 또 어제보다 1분 더 일찍 일어나기를 투두리스트에 적어놨을 때만 해도 평생 만년 지각생이던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혹시 누군가가 그때 저처럼 이 세수하기 따위도 투두리스트에 적지 않으면 할 의욕이 없는 정도의 그런 어떤 심각한 무기력증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작다 못해서 남들이 보면 아 이런 게 무슨 계획이고 목표야 하고 비웃을 만한 것부터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무기력증을 극복하겠다고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거나 어떤 대단한 계획이나 목표를 세운다면 그 무게에 짓눌려서 결국 실패하고 말거든요. 그리고 그 실패는 또다시 나를 한없이 땅바닥에 들러붙게 만들어요. 일단 한 걸음을 떼야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딱 한 걸음만 떼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